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변동성 장에서도 정확하다. 27년 내공의 정확한 시황 분석. 산업별 패러다임과 변곡점 포인트를 족집게처럼 잡아낸다. 양경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여러분의 금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양경석 멘토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상당히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모처럼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조금 안심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는 좀 강하게 이번 주 내내 시장이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종합지수가 코스피는 19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장도 나왔었고요. 또 코스닥 시장도 지지부진하면서 좀처럼 온기가 없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오늘 양시장이 모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주말을 조금 편안하게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대박 플러스 오늘도 이제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오늘장 정리부터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종합지수를 이제 먼저 보면 코스피를 보면 시장이 굉장히 지난주에 컬러블데이, 소위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지나면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물량을 많이 쏟아냈었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마침 또 그리스 문제라든가 그리스의 대선 문제, 조기 대선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유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얼어붙는. 그래서 미국 시장도 거기에 때 맞춰서 또 조정을 받고 유럽 시장도 또 급락을 했었고 그런데 주 중반을 들었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그 기폭제가 된 것은 미국의 FOMC 회의였었죠.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안도 랠리가 나오면서 또 유럽 시장은 1월 달에 ECB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급락했다가 급반등하면서 굉장히 어수선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글로벌 마켓의 급반등에 따른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1%가 오른 코스피 중심으로 193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는 1929포인트 1.71%, 32.48포인트가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네, 물론 그동안에 조정을 받아왔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약진이 좀 두드러졌었고 지수에 강한 반영을 보였죠. 그 다음에 낙폭이 과대했던 대형주들도 상당 부분 낙폭을 만회를 하는 반등 장세,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이에 동참하는 반등 장세를 보였는데 내부 수급적인 모양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어제까지 이번 주 들어서 지난 주말에서 이번 주까지 약 2주 정도 굉장히 강한 매물 압박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그렇게 많이 팔던 외국인들이 이제 특별히 미국 시장의 반등이라든가 유럽 시장의 급반등에 따라서 오늘 매물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오늘은 거의 매도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 매수를 보이고 특별히 최근에 고무적인 이번 주에 고무적인 사실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국내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입니다. 이 국내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는 반등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연말을 의식한 연기금들의 주식을 싼 가격에 사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관 중심의 강력한 매수세는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음 주 장세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AS를 좀 진행을 좀 해드려야 될 텐데요. 지난주에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로 한국전력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상당히 아주 급변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돌발악재가 나오는 상황이죠. 물론 제가 손절가를 25일선이 깨지는 선에서는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뭐 크게 입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반성을 통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를 또 점검을 하면 다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한국전력에 대한 AS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제가 21선이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지지가 되면 21선을 타고 볼린저 밴드가 상단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보였는데 돌발악재를 받으면서 주가가 한 번에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래서 25일선에서 바로 손절로 대응을 했는데 주가가 현재 모양을 보면 이렇게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급하게 내려왔다가 오늘 반등이 힘차게 나오는 그러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4만 원 선에서 4만 4천 원에 10% 정도의 수익은 짧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가 지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주봉상의 볼린저 밴드에서 줄어들면서 주봉 볼린저 상의 하단을 때리고 바깥에서 꼬리를 달면서 주가를 붙잡아 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자, 20주 이동평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는 이 안에 박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4만 원을 형성을 하고 고점은 4만 7천 원을 형성을 하는. 일봉상으로 보면 주봉상으로 지금 이렇고 일봉상으로 보면 21선의 저항이 단기간에 조금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4만 5천 원 위로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아까 주봉에서 본 바와 같이 4만 원을 저점으로 한 10% 내외의 등락 과정을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지난 종목 AS를 진행해 봤습니다. 자, 양영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개념하고 계산 방법과 종합지수의 적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오늘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종합지수에 있다가 대응을 해서 볼린저 밴드를 제가 살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데 신기할 정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참 기술적 분석이 대단한 위력을 가진 그러한 부분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볼린저 밴드 잊지 말고 하나 넘어가야 될 거 있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 일봉에서 추세 중심선은 21선을 제가 사용을 했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를 줘서 95%의 확률 구간이다.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5%의 확률 구간이다. 그 다음에 좁은 밴드가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매도 매수 시점 찾는 방법 잠깐 복습을 하면요. 자, 매수 시점 좁은 밴드에서 넓은 밴드로의 초입. 상단을 치고 나갈 때 넓은 변동으로 들어갈 때 매수로 들어간다. 다음에 한참 진행이 돼서 하락이든 상승이든 볼린저 밴드가 넓은 구간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할 때 특별히 상승했던 주식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갈 때 매도 타이밍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볼린저 밴드 95%의 확률 구간을 가진 볼린저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이동평균선과의 관계를 검증을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데, 자,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게 변화되면서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 시작되면 강력한 변동을 동반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은 상태에서 넓은 상태로 가는데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정배열과 역배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배열은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단기 이동평균,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60일 이동평균, 120일 이동평균 이런 식으로 위치되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역배열은 장기 이동평균선이 위에 위치하면서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그 아래로 가면서 주가가 맨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을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고요. 하락할 때는 역배열로 갈 때는 주가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오면서 차례로 장기 이동평균, 단기 이동평균을 깨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아래쪽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단기와 중기와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보통 장기로는 일봉상에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로는 60일 이동평균, 그 다음에 약간 한 달짜리인 건 20일 이동평균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 라인으로 잡으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5일 이동평균, 보조적으로 10일 이동평균의 단기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다. 정배열로 완전히 벌어졌다는 것은 장기 이격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언제까지 올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주가가 완전히 역으로 들어가서 역배열 상태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일반적으로는 봅니다. 그렇지만 주가를 우리가 예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을 잘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선에서만 얘기를 한다면 정배열 초기의 진입. 요것이 원칙입니다. 정배열 초기의 진입. 자, 그래서 볼린저 밴드하고 이제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를 제가 살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정배열이 시작되면 좁은 밴드에서 넓은 밴드로 가면서 정배열이 시작되면 매수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또 하나는 기간의 문제입니다. 자,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한 달을 횡보를 했느냐, 2달을 횡보를 했느냐, 3달을 횡보를 했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는데 오랫동안 횡보했던 주가가 어떤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주식의 근본적인 큰 사인의 변화 사인이 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기간이 횡보를 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다음에 상승으로 가든지 하락으로 가든지 그것이 강력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힘의 원리이거든요. 자, 그런데 좁은 밴드가 오래된 것일수록 주가가 변동이 넓은 변동으로 딱 생겨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한 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좁은 밴드의 구간이 길면 길수록 소위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면 기술적 분석에서 비례의 법칙까지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굉장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목표치 계산하는 방법도 이것으로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또 중간중간에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린 게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 일봉보다 주봉에 많은 관심을 가지셔라고 제가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봉 볼린저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일봉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주봉 볼린저의 밴드 구간하고 일봉 볼린저의 밴드 모양이 같아지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것은 볼린저 밴드가 일봉 볼린저 밴드도 있고 주봉 볼린저 밴드도 있는데, 주봉 볼린저 밴드가 넓어지면서 일봉 볼린저 밴드도 넓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강력한, 그 추세대로 강력한 진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정을 받을 때 모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봉 볼린저는 이렇게 상승을 넓게 벌어져 있는데 일봉 볼린저 밴드가 좁아들면서 밖에서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정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봉 볼린저 밴드와 일봉 볼린저의 복합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칙적인 부분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만 말씀드리면 잘 언뜻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집중 매매를 통해서 고수익을 창출한 특이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제가 좀 공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대원제약입니다. 대원제약. 이 종목은 2년 전에 5,000원부터 제가 이제 주식을 손을 대기 시작을 해서 철저하게 볼린저 밴드의 모양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수익을 추구해 왔던 종목입니다. 지금도 아주 주가가 견조해요. 굉장히 견조합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연간 수익으로
300% 정도 이상씩을 내는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을 할 때 이 방법으로 제가 발굴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1년 단위로 200%, 300%의 수익을 내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서 적용을 했는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원제약의 일봉 볼린저 밴드입니다. 다른 건 다 제가 생략을 하고 5일 이동평균과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만 예시를 했습니다. 저게 일봉 볼린저 밴드인데 이게 최근에 이 앞에까지 저 앞에 가면 5,000원짜리가 나와요. 5,000원짜리가 나오는데 그 나중에 이제 주봉으로 쭉 보면 주봉으로 쫙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좁은 볼린저 밴드의 부분에서 넓은 볼린저 밴드로 치고 나가는 요 상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요 가격 라인, 상단 라인하고 볼린저 밴드의 일봉 볼린저 밴드의 하단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단에서 이탈이 나와가지고선 볼린저 밴드 회기가 들어오죠. 그런데 잘 보시면 추세 중심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선을 상하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자, 요 모양에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요. 여기요. 주목을 딱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정배열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가를 딱 보시면 압니다. 자, 밴드에서 일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지금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정배열 상태, 소위 20일, 5일, 10일, 여기는 60일까지 여기 모여있죠. 그죠? 60일 이동평균, 120일 이동평균까지 제 이동평균이 여기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120일, 60일, 20일, 10일, 5일.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럴 때 어떤다고요? 강력한 힘을 동반한다. 강력한 변화를 동반한다. 그게 상승으로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나타나 버리죠. 한 방에. 이것이 볼린저 밴드, 일봉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갈 때 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강한 양상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자, 만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80%가 한 방에 80%의 수익을 가져가는 현상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가 좁은 국면에서 넓은 국면으로 상승 진입하는 초기에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쪽 방향으로 굉장한 변동이 일어난다. 자, 이러한 종목,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이제 대원제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상승을 했던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컴투스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게임즈 같은 경우도 상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다 보시면 제 이동평균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를 기다렸다가 변동이 딱 생겨나면서 이동평균 정배열로 나가면서 굉장히 큰 시세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강하게 넓게 벌어진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탈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 이제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으니까 조심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조심해야 되겠네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5일 이동평균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이 20일 이동평균 나중에 꺾입니다. 여기서 한번 딱 조정을 받으면 21선에서 잘 안 빠지려고 주가가 버팅겨요. 이렇게 버팅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게 되죠. 자, 이러면서 볼린저 밴드의 변동을 좁히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6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쭉 이렇게 살려놨으니까 쭉 나가게 되겠고 120일 이동평균 장기 이평이 이렇게 쭉 가게 됩니다. 자, 이 주가는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수렴됐다가 또 장기 이동평균선이 되면 또 틸련지 뭐 이런 현상을 보이게 되겠죠. 그러나 파동이
이렇게 볼린저 밴드에 좁은 밴드에서 넓은 밴드로 들어갈 때 제2동평균선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정배열로 굉장히 강한 시세를 낸다. 반대로 만약에 이렇게 좁은 밴드에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 주가 주식을 보면 이렇게 꼬여 있다가 역배열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주가가 무너져 내리면서. 역배열로 들어가면서 제2동평 역배열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경험한다. 이렇게 반대로도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주봉을 보면 어떠한 모양을 보이는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봉 볼린저 밴드와 일봉 볼린저 밴드의 그거 하기 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좁은 볼린저 밴드의 구간이 길수록 상승의 폭도 크다. 또는 하락의 폭도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적용을 해보시면 지금 이 종목이 일봉 볼린저 밴드에 옆으로 간 기간, 옆으로 횡보한 기간, 보통 6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이렇게 같이 간 기간이 이렇게 한 이 정도 폭이 됩니다. 6월달부터 9월달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랠리가 바로 한 방에 나버릴 때는 보통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그냥 시세를 이렇게 내버립니다. 근데 이 폭과 유사해지죠. 옆으로 횡보한 폭과 그만큼의 힘으로 올라간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의 힘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밴드에서 횡보한 기간이 얼마나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로 보면 일봉 볼린저 밴드와 주봉 볼린저 밴드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환제약의 주봉 볼린저 밴드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주봉을 보시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봉 볼린저 밴드를 보여드리는데 여기 이제 2013년부터 2014년 2년간의 주봉 볼린저 밴드가 되겠습니다. 이전에 2014년 이전에 2013년도에 5,000원 막 할 때가 있어요, 주가가.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본적 분석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회사의 무슨 기업 내용과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부분, 이게 기본적 분석인 기업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지금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제가 해도록 하고요. 자, 이 주봉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 여기 10,000원대를 한번 12,000원대, 5,000원에서 12,000원까지 급하게 주가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12,0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을 시도를 해가지고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주봉 볼린저 밴드를 보면은 이게 10,000원에서 뭐 짧게는 이제 10,000원이 깨질 때는 뭐 여기 8,700원 뭐 이렇게도 있는데 뭐 9,000원에서 12,000원, 3,000원 정도 되니까 그러면 수익률도 이게 30%입니다. 그럼 30%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걸 반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고 있다가 30%입니다. 이것도 30%짜리입니다. 그렇게 가다가 주가가 여기서 땅 치고 올라가게 되죠. 아까 좀 전에 제가 일봉을 보여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80%가 갑자기 빵 상승을 하는 과정에 잘 보시면 20주 이동평균과 5주 이동평균, 여기는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이니까 20주 이동평균, 5주 이동평균, 이게 60주 이동평균입니다. 뭐 120주 이동평균 아주 장기는 빼놓고라고 보더라도 여기 보시면 5주 이동평균하고 20주 이동평균, 60주 이동평균이 이렇게 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렴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20주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를 하면서 5주 이동평균, 10주 이동평균, 20주 이동평균들이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요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봉 볼린저 밴드의 모양, 좁은 밴드에서 넓은 밴드의 진입, 그리고 주봉 볼린저 밴드를 확인해 보니까 5주 이동평균선이 돌기 시작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 뒷받침된다는 얘기죠. 같은 방향이라는 얘기죠. 주봉 볼린저 밴드에 지금 이 밴드를 이탈하는 거 하고 일봉 볼린저 밴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일봉 볼린저 밴드가 상향 이탈하는 거하고 같이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이렇게 주봉 볼린저 밴드 확인을 하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일봉 볼린저 밴드와 주봉 볼린저 밴드가 딱 일치하고 제2동평균들이 일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20주 이동평균도 이렇게 가고 여기 보면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드리면 18,250원까지 수직으로 급하게 상승을 딱 했다가 열십자가 나왔죠. 열십자가. 그죠? 예, 열십자가 나왔습니다. 열십자 음봉이 딱 나오고 얻어맞죠. 그죠?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진입하는 거죠. 예, 바깥쪽에서 안쪽 진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매도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고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17,000원에 팔아도. 그죠? 자, 여기서 13,000원에 확인하고 사서 17,000원에 팔아도. 그죠? 수익률이 상당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렇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할 때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요, 이렇게 주가가 희한합니다. 주 이동평균, 중심 이동평균선 20주 이동평균에 주가가 딱 오게 되니까 반등이 나와요. 이렇게 빠지다가 거기 나오면 반등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수렴을 해가겠죠. 그죠? 자, 이런 종목은 메리트가 지금 있다 없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큰 시세를 내고 주가가 조정으로 들어와서 이 근처에서 지금 비비작거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재미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일봉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보통 봤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이제 횡보를 보이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져갈 때 이동평균선이 어떠한 부분으로 가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굉장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하는 부분하고, 좁은 밴드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 벌어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강력한 변동을 수반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좁은 볼린저 밴드, BB, 볼린저 밴드, 약칭으로 이제 BB라고 하겠습니다. 예, 좁은 BB, 이 구간이 길수록 변동의 폭도 커진다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일봉 볼린저 밴드, 주봉 볼린저 밴드, 같은 방향으로 같게 진행할 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다른 것도 많이 응용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 여러 가지 재반 기술적 분석 방법들이 있는데, 같이 응용하면 더 좋은 그러한 강력한 보조 지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동평균선의 위치와 방향과 볼린저 밴드의 적용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겁니다. 이런 종목을 적용해서 내 종목도 있지만 좀 찝어서 좀 한번 관심 가져볼 종목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를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BB하고 볼린저 밴드를 와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관심주를 한번 선정을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그 종목들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딱 집어서 몇 가지만, 그냥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종목은 트루인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트루인. 차트를 보니까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올해 7월 달에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17,500원에 7월 11일 날 상장돼가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엄청 많이 빠졌어요. 엄청 많이 빠져가지고 어제 제가 어제 종목을 이렇게 딱 발굴을 했는데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 4.23%가 아까 장중에 올랐는데 종가는 제가 아직 체킹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7,000원대 시도 들어갔다가 7,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로 제가 아까 보고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력이 짧기 때문에 올해 7월 달짜리기 때문에 주봉 볼린저 밴드가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나 또 물량을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수급에서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매우 까다롭습니다. 매우 까다로운데 하여튼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배운 원칙대로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일봉 이동평균선, 그쵸. 네.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자, 근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저기서 쭉 하락을 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다 하락을 하죠. 계속 줄줄줄줄줄줄줄 어딘지 모르게 막 가고 있다가 이렇게 탁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상승으로 반전을 시키려는 사인, 첫째. 또 하나는 트릭으로 한번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더 빠지는 경우.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이 거래 수반되는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의미 있게 일단은 긍정적인 사인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긴 기간이 약 한 2달 정도 옆으로 견되면 긴 건 아닙니다. 아주 긴 건 아닙니다. 2달 정도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동평균선들이 저점은 5,400원이었고 이제 7,000원까지 조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가 이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서 여기서 주가가 머뭇거리다가 거래가 일시적인지 이게 일시적인 거래인지 지속성이 있는 거래인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거래를 지켜보면서 거래를 보고 있다가 이 거래가 앞에 있는 물량을 틀어내서 가져가는 거래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냐면 목표치를 계산할 때 요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9,000원 라인 본격적으로 빠지기 전에 마지막 빠지기 전에 했던 부분 요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 좀 약간의 연구 대상입니다. 특별히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이 종목은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은 조금 일러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볼린저 밴드 상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변동이 대응을 한다면 6,000원대, 6,500원 선, 21선을 깨지 않는 조정 시점, 5일 이동 평균선, 보통 이제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5일 이동 평균선에서 매수 또는 10일 이동 평균선에서의 매수 이렇게 20일 이동 평균까지 잘 안 와요. 주가가 올라가는 초입에 20일 이동 평균선을 아래로 하회하게 되면 개념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결정할 때는 21선 위에서 5일 이동 평균과 10일 이동 평균선 정도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 이번 주 초에 제가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소위 엔테스라든가 소위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아주 좀 급등하는 타이틀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보통 5일 이동평균선에서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면 10일에서 또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추격 매수를 단기로 이렇게 구사하시는 분들은 보통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000원대에서는 데미지가 리스크가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인데 굉장히 이 내용을 보면 기업 내용을 보면 브레이크라든가 엑셀레이터의 제어 장치에 특허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안정적으로 기아 현대차에 납품이 되고 있으면서 상당히 향후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물량 때문에 신규 상장 공급 물량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과도하게 좀 빠져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함몰된 주가 수준의 일정 부분은 회귀하는 그러한 부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측면에서 제가 볼린저 밴드의 일봉 볼린저 밴드상에 특이한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의 위치를 한번 활용을 하는 두 번째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두 번째 종목은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이번 주 초에 막상막하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좀 재미있는 종목입니다. 먼저 방송에 나가면 일반인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나 봐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생각외로 조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튀어져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봉을 보면 이 위닉스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봉을 한번 좀 보죠. 일봉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볼린저 밴드 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게 보시자고요. 크게 보시면은 자 20일 이동 평균이 하락 과정. 그죠? 저쪽에 28,5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5월 21일 날 28,500원이 고점이었는데 20일 이동평균을 깨고 나오면서 계속 20일 이동평균 아래서 놀죠, 주가가. 20일 이동평균 닿으면 깨지고 해가지고 역배열로 쭉 진행이 돼가지고 여기 크게 하락을 했죠, 그죠? 크게 하락을 하고. 자, 하락은, 여기서 일단락이 되는 듯 하다가 옆으로 이제 횡보가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횡보가 되는데 크게 보면 주가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횡보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는데 주가가 9,000원을 저점을 딱 찍고 자 21선을 이제 올라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자 21선 이동평균에서 주가가 20일 이동평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20일 이동평균이 12,5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12,500원 이동평균인데 볼린저 밴드의 상단과 하단이 굉장히 좁은 국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좁은 국면으로. 자, 이 좁은 국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가 변화가 있는가? 자, 볼린저 밴드의 변화는 나타났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빵 치고 나가는 현상이 좀 벌어졌어요. 벌어졌는데 5일 이동평균, 10일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이 정배열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이 변동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하다. 큰 폭의 상승이 가능한데 이 큰 폭의 상승은 만약에 이게 지금 이번 주에 부딪힌 가격을 보니까 요 앞에 15,400원, 15,500원 여기 선에 두 번 동안 이렇게 반등을 시도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앞에. 반등을 시도했던 자리에서 다시 얻어맞는 모습을 약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래를 보시면 이 거래를 잡아냈느냐. 이 거래는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이 거래는 이미 여기서 다 죽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물량화될 게 없는데 여기 있는 요 거래량을 지금 잡아내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돼요. 이게 물량을 소화를 했을 경우에는 주가가 그 다음 국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가게 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저 물량을 다 소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로 봤을 때 이 물량을 소화하고 새로운 상승을 시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내재하고 있다.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가면서 제2동평균이 정배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해지는데 주봉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주봉은 좀 특이한 모양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장기 120주 이동평균에서 자, 큰 변동이 일어났다가 이제 좁은 변동, 좁은 구간입니다. 좁은 변동에 상단을 치고 있는데 바로 나갈지 말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주 이동평균, 20주 이동평균이 아직 안 돌았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봉상에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서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한 2, 3주 정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2, 3주 정도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진다. 왜? 20주 이동평균이 5주 이동평균선이 20주 이동평균은 지금 상향 돌파하려고 폼을 잡고 있죠. 자, 주봉 볼린저 밴드의 앞으로 전개되는 모습과 일봉 볼린저 밴드의 전개되는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번에 4분기에 실적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 3분기에 적자가 좀 났었기 때문에 4분기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종목 추천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면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정배열 상태로 가고 주봉과 일봉에서 같은 방향이다라고 판단될 때는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볼린저 밴드로 종합지수 주봉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1929포인트까지 코스피가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1900포인트가 잠깐 깨질 수는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잠깐 깨졌어요. 어제 1881포인트를 찍고 주가가 급하게 돌아가지고 1897포인트까지 아래로도 20포인트 정도 꼬리를 이렇게 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주가가 글로벌 시장과 동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주가 향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입니다. 업종 일봉, 종합지수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자, 일봉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일봉 볼린저 밴드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탈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위로 주가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요게 지금 꼬리를 많이 달았는데 1881포인트 달고 돌았는데 일봉만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정 짓기가 주가를. 그런데 21 이동 평균은 1950포인트, 52포인트 21 이동 평균이 위치하고 있고요. 종합지수로 보면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합지수 움직임하고 코스피 200 움직임, 소위 말해서 대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200 움직임하고 종합지수 움직임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선물옵션 투자에 포지션을 취하시는 분들은 코스피 200과 종합지수의 차이점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코스피 200에 추종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200은 좀 더 종합지수보다 좀 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지수 주봉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 주봉, 제가 참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볼린저 밴드는 강력한 어떤 그 라인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볼린저 밴드 주봉을 예측을 하면서 1900선이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는 하단을 이번 주에 하단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상대로 1900선이 깨지면서 1881포인트까지 주가가 왔다가 꼬리를 달면서 이게 어제까지는 여기가 이 양봉이 아니고 어제까지는 열십자였습니다. 열십자. 그러니까 열십자 양봉 열십자였는데 여기 보시면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목요일 날 저점을 찍은 코스피 지수가 1881포인트인데 이것이 주봉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었습니다. 뭐 아주 큰 의미는 다음 주에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확인하게 되면 그 주가는 그것을 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 하락에 대한 그 동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것은 저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하락 쪽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900선을 포인트로 오늘 주가가 반등이 났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는 예상컨대 주가가 이 모양새로 보면 이 볼린저 밴드 보면 열십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주 주가가 주봉상에 열십자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락의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고 이 앞에 보시면 간과할 수 없는 게 1900포인트 상에 굉장히 큰 저점들을 형성을 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봉 볼린저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 볼린저 밴드 자체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하단 부분을 터치를 하고 주가가 반전을 모색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하락 쪽으로 그렇게 많은 부분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볼 때는 1900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면 일봉상에서는 물론 5일 이동평균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1920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5주 이동평균이 여기 위치하고 10주 이동평균이 있는데 굉장히 급락을 했던 과정에서 열십자에서 양봉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는 1920포인트에서 여기 보시면 1970, 80포인트 정도까지의 박스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반등의 연장일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1980포인트 정도까지 종합지수가 반등할 수 있다. 1900선의 지지력이 확인이 되는 여부가 다음 주 초에 나타났을 경우에 5일 이동평균 회복하면서 박스권으로 회귀를 한다. 그 박스권은 크게 봐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인데 1910포인트에서 1980, 90포인트 정도 잡아주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경우에 반등 목표치는 1980포인트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오늘 볼린저 밴드와 이동평균선의 관계를 통해서 적용하는 방법과 몇 가지 종목과 그리고 다음 주 종합지수에 대응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양영석 멘토와 함께하는 친절한 기술 분석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멋진 종목으로 바로 들어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공략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공략주는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강력한 동기가 이제 일봉상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는 장기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는 120일 이동평균선을 축으로 일봉상의 주가가 변동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물량 소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싸게 살 기회를 한번 줄 가능성이 높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말씀드렸죠.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치고 나가고 일봉상에 바깥으로 이탈 들어왔다가 안쪽으로 잠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주봉도 보여드렸는데 일봉과 주봉상에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5주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초입이다.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한 주 정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비비작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길게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자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 공략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4분기에는 흑자로 전환될 기대감이 좀 있고요. 중국 생활가전업체하고 제휴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소위 환경과 관련해서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공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집진 시설을 하는 업체는 이미 약간의 검증이 된 유럽계 업체하고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KC 그린홀딩스가 있고요. 그리고 생활가전에서는 위닉스가 상당히 유력해 보입니다. 공기청정기 시장이 내년에 중국에서 한 2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조금 앞을 내다보면 지금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고 조금 주식은 좀 앞에 선행성이 있으니까 지금 겨울에 조금 미리 선점을 해놓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가면 내년도에 상반기에 상당히 좀 좋은 길. 제가 목표치를 2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주가가 이 회사는 기업 내용이 상당히 좋은데 그 올해 소위 제습기 여름 제습기를 매출을 많이 예상을 하고 과도하게 좀 생산을 해가지고 재고가 한 뭐 900억 정도 이렇게 있는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좀 나아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3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기업 내용이 워낙 튼실하고 그 다음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점수를 좀 준다면 14,000원 부근에서는 그렇게 무리한 가격은 아니다. 단기간에 약간 오른 면은 있습니다. 11,000원대에서 물론 바닥은 한 9,000원 정도 형성을 했었지만 단기간에 조금 상승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기업 내용이나 향후 성장성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려서 매수 가격은 14,100원. 아마 잘하면 다음 주에 14,000원이 한번 깨질 수도 있어요. 13,000원 근처까지 한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제가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거는 14,100원 선에서는 분할 매수의 측면에서 일단 한다라고 측면을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14,100원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아까 기술적 분석에서 말씀드렸지만 5일 이동 평균, 12일 이동 평균이 한 13,300원 정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은 13,500원 정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오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매수 가격은 14,100원, 목표 가격은 뭐 2만 원 정도까지 보는데 16,000원대를 아주 강하게 돌파를 안 하면 약간 한 번 정도 롤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를 한 10% 정도는 수익을 추가하면서 매매를 병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중기 목표가로 본다면 2만 원 일단 단계로 보고요. 손절 가격은 20일 이동평균 하회를 하면서 주가가 다시 박스권으로 하단을 확인하러 가는 그 타이밍을 12,000원이 깨지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00원을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이동평균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그리고 다음 주에 볼린저 밴드 주봉을 통한 종합지수의 예측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말, 편한 주말 되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기회로 해서 다음 주에 좋은 성공 투자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